안녕하세요. 이어서 이제 다룰 텐데, 이제 데이터 다루는 건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T에서 어펜드한 데이터를 마지막 아웃풋 X와 아웃풋 Y로 집어넣습니다. 제2의 포문에서 계산한 것은 아웃풋 X에만 넣고 아웃풋 Y는 다른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이후에 라벨로 쓰일 데이터인데 아주 잠깐은 Y 신경 안 쓰시고 아웃풋 X만 집중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웃풋 Y는 해놓는데 실제로는 쓰진 않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LSTM 오토 인코더 예제를 보고 있잖아요. 오토 인코더는 자기 자신을 라벨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인코드 됐다가 디코드 된 게 원래 자기 자신과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를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따로 라벨이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데이터 자기 자신이 곧 라벨이 돼버리니까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델을 보면은 그 X 데이터에도 이 X가 들어가고 Y 데이터에도 이 X가 들어갑니다. 잘 보시면은 J 폼은 밖으로 이 아웃풋 X, 아웃풋 Y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I의 포문만 적용받는 거죠. J의 포문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총 개수는 I의 개수인 5개가 되겠습니다. J의 레인지 값이었던 이 3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J는 사실 이 T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니 아웃풋 X에 추가되는 값들은 T에 마지막 계산된 것들 뿐입니다. 이 앞에 추가가 어펜드가 계속 되던 것들은 들어가지 않고 이 마지막 T가 들어가게 되고요. T는 계속 그 빈 리스트로 초기화 되고 다시 추가되고 초기화 되고 추가되고 하면서 다 추가됐으면은 아웃풋 X에 넣어주고 그걸 5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남은 이제 Y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의 포문에서는 0부터 시작하죠. 첫 Y의 인덱스를 계산해보면은 0 플러스 3 플러스 1입니다. 즉, 네 번째 데이터를 어펜드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0부터 시작하는데 룩백의 데이터들은 X 데이터에 일단 들어가죠. 근데 이 값들은 예측할 Y 값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측해야 할 것은 그 다음 타임의 Y 값인 거죠. 그래서 3개가 들어가면 그 다음 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0 플러스 룩백을 하고 나서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왜냐? 다음 타임의 Y 값을 예측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템포럴라이즈 함수를 이해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예제에서는 Y 데이터를 쓰지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오토 인코더를 사용합니다. 즉 X 데이터 자기 자신을 이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압축했다가 다시 풀었을 때 원래 자기 자신과 같은지 그거를 비교를 해보는 게 오토 인코더입니다. 이 함수에 임의로 만든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넣어서 만든 데이터가 X가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이제 Y에 np.zeros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numPy 배열인데 영어로 구성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타임 시리즈만큼 설정해 준 거라서 이제 9개겠죠. 이제 데이터를 처리했으니까 이제 LSTM 오토 인코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먼저 이제 모델은 시퀀셜로 하고 우리가 이제 노드를 보면은 128, 64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64, 128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게 인코더랑 디코더가 합쳐져 있기 때문인 건데요. 이게 그 데칼코마니처럼 이 사이를 가운데로 두고 딱 접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게 인코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압축이 됐다가 그 압축이 된 거를 다시 풀리면서 되는 거고요. 뭐 이후에 리턴 시퀀시스는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인코더 쪽에서 마지막이 이제 false가 되는 거는 자신의 값이 이제 압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노드들에서는 이제 그 결과값이 방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이 하나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지, 그 리턴 시퀀시스가 true면은 이게 하나당 하나씩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압축을 하면은 이게 한 번에 하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리턴 시퀀시스 마지막은 이제 fals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epeat 벡터는 이제 압축이 됐으니까 데이터가 이제 얼마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복구하려면은 그 크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얼마 없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크기를 맞춰주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때는 true가 되죠. 그리고 이제 훈련을 시켜보고 예측과 실제를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predict 된 것들 있죠. 그 밑에 액츄얼 데이터인데, 액츄얼 데이터 보면 우리가 기억하듯이 0.4, 0.4, 0.5, 0.4, 0.5, 0.6이었는데 얼추 비슷하게 프레딕트 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제는 LSTM 오토인코더이므로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거든요. 그래서 라벨을 자기 자신으로 설정을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즉 X 데이터를 넣어서 압축을 하고 다시 복원하는 게 자기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X 데이터를 넣고 라벨을 넣는데도 X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그림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인코더 부분인데 왼쪽에 이제 우리가 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행이 9개였고 이제 피처가 2개였죠. 뭐 주가를 예를 들면 뭐 가격이랑 거래량 2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의로 만든 데이터죠. 나중에는 진짜 주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넣으면은 됩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인코더가 있고 밑에는 디코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인코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인코딩, 즉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인코디드 피처스가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었다면은 이게 하나로 이렇게 줄죠. 그리고 그 리턴 시퀀시스가 그 레이어가 처음에는 true였죠. 그래서 이게 다 전달이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는 이제 false였죠. 그래서 딱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만약에 여기 밑에 있네요. 리턴 시퀀시스가 이제 true였다면은 아웃풋이 3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하나, 둘, 셋 해서 3개가 됐겠죠. 3 곱하기. 하지만 false였기 때문에 하나씩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압축이 딱 됐죠.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드리면은 레이어 이제 하나, 레이어 둘, 그리고 LSTM 이제 노드가 128. 그래서 인풋이 3 곱하기 2인데 아웃풋은 3 곱하기 128이 되었습니다. 이게 128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어 2에서는 여기 아웃풋이었던 3 곱하기 128이 인풋으로 들어간 다음에 아웃풋이 이제 1 곱하기 128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차차차 넘어가서 여기 디코더 부분에서 디코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코더, 디코더 하는 그 과정에서 LSTM을 사용한 겁니다. 이제 시퀀스 데이터니까요, LSTM을 사용하고, 이제 신경망을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리턴 시퀀시스가 true였고, false였고, true였고, true였고,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설명도 나와 있는데 각 셀이 이제 시그널을 방출하게 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true면 하나씩 다 나왔죠. 이제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또 다른 그림이죠. 이거는 파란색이 레이어이고요. 이제 리턴 시퀀시스가 true면 각각의 이제 노드에서 출력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씩 다 나왔죠. 하지만 false일 경우에는 왼쪽처럼 합쳐서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하나만. 그래서 아까 그림에 봤듯이 이제 true면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각각마다.
이제 반면에 false면은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제 true가 3개, false가 하나. 그리고 LSTM 오토인코더의 경우에는 리턴 시퀀스가 true인 이제 다이렉트 커넥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레이어에서 이게 false인 이유는 압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코딩이 되어 압축된 상태로 이제 하나의 노드에서만 값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인코드를 하고 거꾸로 디코드를 하기 때문에 노드의 수가 반대로 됩니다. 과정이 거꾸로이기 때문인데요. 중간에 repeat 벡터 함수는 인코드 되어서 압축된 데이터, 즉 벡터로 된 것을 복사해서 크기를 맞춰주는 겁니다. 데이터의 손실은 당연히 이제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100% 맞추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이제 일단 다 끝났는데 그럼 기존의 LSTM과 비교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가 없죠. 그리고 이제 핏하고 예측을 해봅니다. 결과는 이제 뭐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0.4, 0.4, 0.5 여기도 비슷하게. 이상으로 이제 LSTM 오토인코더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LSTM을 이제 알았다면은 이제 오토인코더를 합친 LSTM 오토인코더까지 같이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친해지면은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나중에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